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침팬지 한 마리가 우주선에 올라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강제로 묶여 우주선에 태워진 것이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이름은 햄. 착하고 똑똑하다는 이유로 야생에서 잡혀와 실험체가 되는데요. 과연 햄은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을까요? 햄은 혼자 우주로 떠나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수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강압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성과를 내야 했죠. 그렇게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줬지만 안타깝게도 햄의 운명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최초로 우주를 비행한 영장류로 기록된 침팬지 햄의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은 우주를 두고 피 터지는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미국 항공우주국은 첫 번째 유인 우주 계획인 프로젝트 머큐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죠. 그래서 인간이 우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을 대신해 실험체를 먼저 우주에 보내기로 결정하는데요. 1957년 카메룬의 열대우림에서 태어난 침팬지 햄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사실 실험체 후보에는 다른 침팬지들도 많았는데요. 유독 햄이 똑똑하고 온순하며 사람 말도 잘 따라 최종 후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주 비행학교로 잡혀온 햄은 강도 높은 훈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파란 불빛이 깜빡이면 5초 이내에 손잡이를 잡아당겨라. 이게 훈련의 목표였습니다. 우주에서도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간단해 보이지만 야생에서 살던 침팬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면 사과, 바나나 같은 맛있는 간식을 줬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혹독한 훈련 중에도 햄은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마치 아기처럼 순수한 눈빛으로 박사들을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사의 박사들과 햄은 가족처럼 정이 들었죠. 그러나 얼마 후 햄이 우주로 떠날 때가 됐습니다. 1961년 1월 31일 햄은 아주 작은 캡슐에 묶여 우주선에 올라탔습니다. 평소처럼 훈련하는 줄 알고 천진난만하게 주변을 바라보는 햄. 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햄은 혼자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녀석이 우주선에서 느끼는 중력은 지구의 약 15배. 박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이었습니다. 햄은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외로움을 홀로 견뎌야만 했는데요. 영장류 행동 전문가는 침팬지의 표정에서 이런 공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주선 안에 있던 햄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햄은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렇게 약 20분간 우주비행 끝에 햄이 탑승했던 캡슐은 대서양 한가운데로 낙하했습니다. 부디 햄이 살아있기만을 바라면서 헬리콥터 구조대가 출동했는데요. 과연 녀석은 살아있었을까요? 정말 극적으로 햄은 살아서 지구에 돌아왔습니다. 우주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영장류가 되는 순간이었죠. 햄은 지구를 밟자마자 보상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사과를 보고 해맑게 웃는 햄의 순진한 얼굴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끔 하네요. 사실 원래 햄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실험체 65호로 불렸죠. 우주비행에 성공한 뒤에야 연구소의 앞글자를 따서 햄이라고 지어졌습니다. 만약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면 우주에서 생을 마감한 실험체 65호로 기록됐을 겁니다. 햄의 우주비행은 이후 인간이 우주로 가는 과정에 큰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견디고 인간에게 도움을 준 햄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어진 임무를 마친 햄은 곧바로 동물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 동물원에서 17살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았다고 하는데요.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햄은 뉴멕시코 우주박물관으로 옮겨져 명예의 전당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주로 떠났던 동물은 햄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햄은 살아서 돌아온 동물이었죠. 햄이 우주로 떠나기 4년 전 라이카라고 불리는 강아지도 우주로 떠났었는데요. 러시아 모스크바를 떠돌며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던 유기견이었습니다. 그러다 러시아 과학자의 눈에 띄어 연구소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라이카는 과학자들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주 영리하고 성격도 온순한 강아지였는데요. 그래서 우주선에 올라탈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라이카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기술력으로는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만 가능하고 지구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과학자들은 발사 일주일 후 자동으로 라이카의 목숨이 끊어지도록 우주선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극은 너무 빨리 찾아오는데요. 예상보다 당시 우주선은 너무 허술했습니다. 라이카는 엄청난 소음과 진동, 압력과 산소 부족,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온도를 맨몸으로 견뎌야 했죠. 결국 라이카는 우주선 발사 몇 시간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이카의 희생은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성공적으로 우주비행을 끝마치는 데에 큰 도움을 줬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라이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라이카를 우주로 떠나보냈던 러시아 과학자 중 한 명은 뒤늦게 이런 말을 털어놨습니다. 죽어서 라이카를 만난다면 꼭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식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